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리스트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뭐죠? 어댑터죠. 그래가지고 이제 리스트에 일반적으로 쓸 때 어레이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레이 어댑터라는 걸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어댑터라는 걸 상속해가지고 어댑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리스트에 출력할 때는요, 뭘 쓰냐면 커서 어댑터라는 걸 씁니다. 커서 어댑터. 근데 이제 커서 어댑터에 있는 것을 그냥 커서 어댑터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이런 방법보다 좀 간단하게 커서 어댑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는 심플 커서 어댑터예요. 그래서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라는 걸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추출한 내용 즉 그게 뭐였죠? 커서였죠. 커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리스트에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는 심플 커서 어댑터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플 커서 어댑터라는 걸 알아보고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출력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로 출력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출력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게 필요한데 그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뷰바인더예요. 그래서 이제 뷰바인더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건 뭐냐면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뷰 바인더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요, 커서에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 뷰가 아닌 다른 임의의 뷰에다 배치하는 방법을 습득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면요, 커서를 이용해서 리스트 뷰에다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보여주는 어댑터입니다. 보면 커서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여기 이제 컬럼 1, 컬럼 2, 컬럼 3, 컬럼 4. 그 다음에 0, 1, 2, 3. 이게 포지션이죠, 포지션. 포지션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화면에 뿌릴 때는 자, 1번 레코드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이렇게 가지고 화면에 배치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이게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뷰에 이렇게 뿌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어댑터였잖아요. 어댑터. 그래서 커서에 있는 값을 이렇게 뿌려주는 어댑터가 뭐냐면 이제 커서 어댑터. 그 중에서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니까 간단하게 뿌려줄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기 이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야 돼, 레이아웃. 그래서 사용할 레이아웃 아이템에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컬럼의 어레이. 지금 컬럼, 여기다가 내가 이런 값들이 있어요. 이걸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것만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컬럼의 어레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요 레이아웃에 있는 각 뷰들 중에 어디에 배치될지 뷰의 아이디의 어레이.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심플 커서 어댑터.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설정을 해주고요. 커서를 갖다가 딱 설정을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심플 커서 어댑터가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해당하는 뷰로 자동적으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커서에는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베이스 컬럼에 언더바 id라고 하는 이 id 컬럼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id 컬럼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댑터에 보면 get item i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보셨을 거예요. 이 메소드가 뭐냐면 데이터의 아이디를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포지션하고 좀 다르죠. 데이터의 아이디니까 포지션하고 다르죠. 요때 요 아이디로 뭘 쓰냐면 여기 있는 언더바 아이디를 써요. 그래서 커서를 만들 때 이 커서 어댑터는 반드시 언더바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커서 어댑터가.
그래서 언더바 id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익셉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를 생성할 때 반드시 뭐를 포함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언더바 id를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요. 안드로이드에 이렇게 위젯 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하이 버전에서도 상위 버전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쓰기 위해서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하기 위한 커서 어댑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예, 생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 생성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컨텍스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는 레이아웃이 들어가요. 레이아웃. 즉 아이템의 레이아웃. 요 아이템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rom, to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from은 뭐냐면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 to는 뭐냐면 요 레이아웃에 있는 뷰의 ID, 뷰의 ID입니다. 뷰 I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from에 있는 네임 컬럼의 값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요 뷰에다가 찍을 거고 폰에 있는 요 값을 여기다 찍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rom to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커서는 생성할 때 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생성할 때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from하고 to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커서에는 여기 있는 이 컬럼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레이아웃에는 여기 있는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뿌리고 여기 있는 폰이라고 하는 거를 텍스트 뷰에다 뿌릴 거예요. 네.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자,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네. 데이터베이스 커서를 갖고 올 겁니다. 커서를. 네. 커서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더블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자, 중요한 거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언더바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언더바 아이디가. 언더바 아이디가 없으면 심플 커서 어댑터를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아이디 넘겨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 폰, 뭐 이런 것들을 넘겨받도록 셀렉트를 날릴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으면요. 그 키워드랑 일치하는지 볼 거예요. like 해가지고요.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 요 like 해가지고 키워드 이렇게 들어가는 자, like 한 다음에 물음표 안으로 키워드 들어가죠. 그럼 이 키워드를 포함하는 이름이 포함하거나 폰이 포함하거나 홈이 포함하거나 오피스가 포함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찾아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임으로 콜레이트 로컬라이즈드 ASC 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쿼리를 날려가지고 커서를 이렇게 얻을 겁니다. 자, 이제 저렇게 얻은 커서를 가지고서요 화면에 뿌릴 건데 아이템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 뷰, 텍스트 네임, 텍스트 뷰, 폰. 네임은 여기다 뿌릴 거고요. 폰은 여기다 뿌릴 거예요. 자,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커서 어댑터를 정의했고요. 자, 나는 여기 있는 네임은 어디 뿌릴 거냐면 텍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요 뷰에 뿌릴 거고요. 폰이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는 어디 뿌릴 거냐면 텍스트 폰에 뿌릴 거고요. 홈이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는 여기다 뿌릴 거고 오피스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from to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 만드는데요. 컨텍스트 넣고요. 두 번째는 레이아웃의 이름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커서는 지금 당장에 설정 안 할 거고 나중에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from to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는 컨텐트 옵저버를 갖다 내가 쓸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그 플래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댑터를 만들었고 어댑터를 리스트 벡터 셋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얻어왔고요. 커서를 갖다가 이제 체인지 커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커서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체인지 커서는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어댑터에 내부적으로 커서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커서를 클로즈하고 내가 새로 보내는 커서를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커서가 널이면 클로즈 안 하겠죠. 근데 커서가 있으면 그 커서를 클로즈 한 다음에 내가 새로 설정한, 새로 보내는 이 커서로 화면을, 어댑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 커서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커서를 뭘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클로즈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면 화면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뷰에다가 네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고 간단하게 이렇게 뿌렸어요. 자, 이제 리스트 뷰니까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딱 선택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겠죠? 추출하는 방법. 이제 아이템이 클릭됐어요. 아이템이 클릭되면 그 아이템 클릭으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심플 커서 어댑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커서예요. 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뷰에서요. get 아이템의 포지션. 그래서 포지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이터가 뭐가 될 거냐면 커서가 넘어올 겁니다. 그 커서를 받았어요. 이 커서는 이렇게 해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저 커서는 이제 뭘 가리키고 있냐면 해당하는 레코드를 가리키는 커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레코드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데이터를 하나씩 추출해 오면 되는 겁니다. 추출해 오는 방법은 앞에서 해봤죠? 커서에 뭐 스트링이니까 getString, 그 다음에 get, 컬럼 인덱스 해가지고 컬럼 인덱스들을 얻어다가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가지고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커서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뷰에다 뿌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커서에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텍스트 뷰에 뿌렸잖아요. 근데 커서에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미지 URL이에요. 그럼 이미지를 뿌려야 되겠죠. 근데 뿌리는 방법은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뿌리는 방법을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뷰 바인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 바인더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뷰 바인더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어댑터에서 생성한 아이템 뷰에 커서의 데이터를 설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으면 이 어댑터의 아이템 뷰가 이제 리스트에 아이템 뷰가 있잖아요. 어댑터에 생성하는 여기다가 커서의 데이터를 내가 뿌릴 때요. 요걸 갖다 어떻게 뿌릴 거냐? 이 중간에 뷰 바인더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뷰 바인더가 이 뷰에다가 값을 어떻게 뿌려? 라고 하는 걸 얘가 딱 설정해서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는 뷰 바인더입니다. 디폴트로 바인딩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커서에 있는 데이터는 스트링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에 뿌리는 뷰는 텍스트 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의 컬럼에 있는 스트링을 배치하는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 뷰이면 만약 뷰가 이미지 뷰일 때는요. 걔가 리소스 ID 또는 컨텐트 URI를 가정해가지고 이미지를 set 이미지 리소스 또는 set 이미지 URI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텍스트로만 배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뷰 바인더를 쓸 때는요. 심플 커서 어댑터에 set 뷰 바인더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set 뷰 바인더라는 거 통해서 뷰 바인더를 여기다 설정해 주면 돼요. 뷰 바인더에는 보면은요. set 뷰 value라는 함수가 있어 가지고요. 값을 설정할 때마다 뷰 바인더에 set 뷰 value를 호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set 뷰 value가 호출되면서 그때 컬럼 인덱스가 넘어오고요. 그 컬럼 인덱스를 보고서 해당하는 값이 맞는지 해당하는 컬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컬럼이면 내가 값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true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값을 설정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의 첫 번째 뷰예요. 첫 번째 뷰, 아이템 뷰고요. 첫 번째 아이템 뷰, 0번 아이템 뷰에 네임을 출력하는 게 있고요. 폰을 출력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의 첫 번째, 예, 이게 0번 뷰, 1번 뷰예요. 1번 아이템 뷰예요. 1번 아이템 뷰의 네임, 밸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는 어떤 걸 출력할 거냐? 여기는 홍길동과 1111이라고 하는 이 값을 출력할 거고요. 요 밑에 거에는 이 값을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다가 뷰바인더를 갖다 설정하면 뷰바인더에 setViewValue라고 하는 걸 값을 설정할 때마다 호출해줘요. 뷰바인더에 setViewValue를 누가 해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심플커서 어댑터가 호출해 주는 거예요. 심플커서 어댑터가 자 이제 홍길동을 여기다 배치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뷰는 요 뷰에다가 내가 커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커서를 줘요. 레코드 2를 가리키고 있는 커서를 주고요. 요 레코드를 가리키는 커서에 컬럼 인덱스 1번 얘가 이제 1번이잖아요. 컬럼 인덱스 1번에 있는 걸 내가 설정할 거야 라고 뷰밸류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뷰밸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설정하겠다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 설정하겠다고 그 다음에 또 알려주는 거고요. 얘를 여기다 설정하겠다 알려주고 얘를 여기다 설정하겠다 알려주고 얘를 여기다 설정하겠다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차례대로. 값 설정을. 자, 그럼 이제 내가 폰에 설정하는 값을 바꾸고 싶어요. 폰에 설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설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컬럼 인덱스가 2일 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2일 때. 2일 때. 그래서 내가 얘 위치 컬럼의 인덱스가 2이면 그때 값을 바꾸겠다라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심플 커서 어댑터에다가요. set 뷰바인더 해가지고 뷰바인더를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뷰바인더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네임 컬럼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딱 생성한 다음에 커서에 네임 컬럼 인덱스를 얻어와 봤어요. 네임 컬럼 인덱스를 얻어왔고요. 네임 컬럼 인덱스가 자, set 뷰밸류 할 때 컬럼 인덱스가 네임 컬럼 인덱스랑 같아요. 그러면 지금 set 뷰밸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심플 커서 어댑터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네임 컬럼에 대한 값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네임 컬럼에 대한 값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set 뷰밸류는 앞에서 자, 네임 값을 설정할 때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폰을 설정할 때 노출되고요. 기타 등등 할 때마다 매번 노출되죠. 각 컬럼을 설정할 때마다 매번 노출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네임으로 컬럼을 네임 컬럼을 설정할 때 노출될 거고요. 폰 컬럼을 설정할 때 노출될 건데 그 중에 내가 네임 컬럼하고 같으면 이렇게 쓰니까 네임 컬럼이 설정될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네임 컬럼이 설정될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임 컬럼이 설정될 때니까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네임 컬럼을 내가 설정하려는 뷰가 있을 거잖아요. 뷰. 얘가 텍스트 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텍스트 뷰가 아니라 뭐 다른 뷰일 수도 있겠죠. 내가 만든 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버튼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러한 뷰이면 그 뷰로 타입캐스팅 하면 되는 거죠. 그 뷰로 타입캐스팅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컬럼으로부터 값을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값을.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할 방법으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 뷰에다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return true를 해주는 거예요. return true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값을 설정했으니
네가 디폴트로 설정하는 거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안드로이드에서 항상 이렇게 불리언을 리턴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불리언을 리턴할 때 그 리턴 값의 의미는 내가 값을 설정해서 처리했으면 true, 내가 처리하지 않았으면 false 이렇게 해줘요. 내가 true를 리턴하면 디폴트 연산하지 마 이런 뜻이고요. false를 리턴하면 디폴트 연산을 해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true를 리턴했기 때문에 내가 값을 설정했으니까 스트링을 뷰에 배치하든 디폴트 연산을 하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컬럼 인덱스가 네임 컬럼이 아닐 때는 그냥 false가 리턴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스트링 읽어가지고 스트링 값을 텍스트 뷰에 배치하는 연산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요. 내가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할 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뷰에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심플 커서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커서의 데이터를 갖다가 리스트 뷰에다가 뿌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됐죠? 예. 내가 from to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from은 컬럼의 리스트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는 뷰의 id의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해당하는 뷰로 이렇게 차례대로 매핑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이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언더바 id라고 하는 거를 커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할 때 기본 매핑 방식은 커서에 있는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읽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텍스트 뷰에 뿌리는 게 기본 매핑 방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매핑 방식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심플 커서 어댑터에다가 뷰 바인더라고 하는 걸 등록하고요. 뷰 바인더에 들어오는 컬럼 인덱스라고 하는 걸 확인해서요. 그 컬럼 인덱스가 내가 값을 이렇게 매핑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컬럼 인덱스이면 그때 뷰를 타입캐스팅하고 값을 갖고 와서 해당하는 뷰에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매핑하고 반드시 true를 리턴해 준다. 이렇게 해서 뷰 바인더라는 걸 사용해서 매핑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네, 이상으로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